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덕수는 가면 뒤에 숨은 내란의 설계자였는데요. 더 이상 숨을 곳도 변명할 여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덕수의 가면이 벗겨진 건데요. 내란 방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획자이자 실행자였다는 정황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내란의 2인자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결정적 장면은 12월 3일 밤이었는데요. 윤석열과 단둘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한덕수가 문건 여러 장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 문건은 다름 아닌 비상계엄 선포문과 지시사항이 담긴 실질적 명령서였는데요. 한덕수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동안 자신은 아무 문건도 받은 바 없다고 잡아떼던 한덕수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요. 왜 그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보를 보여왔는지 이제서야 납득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거짓말의 연쇄작용인데요.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엄 절차를 은폐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증거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거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무위원 소집 과정이 문제인데요.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계엄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이 한덕수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계엄은 현실화된 건데요. 한덕수는 이를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둘러댔지만 행동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만이 아니라 조작인 거죠. 공범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계엄 선포 닷새 뒤 한동훈과 함께 국정수습을 운운하며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덕수는 중립관리자라는 껍질도 스스로 벗어던져 버린 거죠.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과 손잡고 나라를 정상화하겠다고 떠든 건데요. 그야말로 궤변에 가까운 코미디였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무력화 시도까지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뤘습니다.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엄의 문제는 사실 국무총리를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9명 중 3명을 공석으로 두면서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구조를 만든 건데요. 이건 우연도 실수도 아닌 명백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형식은 중립으로 위장했고 내용은 철저히 윤석열 살리기에 몰입한 권한대행이었는데요. 최소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대통령 거부권은 수도 없이 남용하며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도 끝내 외면했습니다. 계엄에는 한없이 협조적이면서 헌정 회복에는 철저히 저항한 셈인데요. 이게 과연 관리만 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란 공범의 모습이었을까요? 심지어 부끄러운 대선 출마 소동까지 벌였는데요. 권한대행 신분으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겠다던 그가 느닷없이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 김문수와 단일화 쇼를 벌였습니다. 새벽엔 후보 교체 파동까지 벌이더니 열흘도 안 돼 스스로 무너졌는데요. 결국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이제는 특검의 칼날이 그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한덕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특검은 그날 그가 들고 나왔던 문건의 성격, 국무위원 소집의 의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여부까지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내란은 단순한 우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국가 전복 시도였고
한덕수는 그 작전에 체계적으로 가담했는데요. 윤석열이 실행자였다면 한덕수는 행정적 정당성을 부여한 정치적 설계자였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더 치명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국민은 묻고 있는데요. 그날 밤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덕수는 어떤 문건을 들고 나왔고 무엇을 은폐했는지 모두 밝혀야 합니다. 단순한 변명으로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한덕수는 살아서 햇볕을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헌법을 무너뜨린 공범, 민주주의를 조롱한 권한대행이었는데요. 이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더 이상의 거짓말도, 더 이상의 도피도 통하지 않는데요. 한덕수 당신의 가면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는 즉시 추진할 개혁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까지 검찰청 해체.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총을 설치하여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둘째, 수사는 중수청으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등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습니다. 셋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 수사사무 공무원 감찰을 하게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시는 검찰이 권력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조롱하고 끝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건 검찰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발목 잡히고 퇴임 후에도 괴롭힘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20대 대선이 끝나자마자 표적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정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끝냅니다. 9월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청 해체,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 체제로 전환.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주권자 국민이 국가를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올 추석 밥상 위에 검찰 개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22대 제1기 원내대표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검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모든 그 노력의 성과물을 반드시 이번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의 내란과 부정부패를 끝까지 비호하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감싸며 나라를 망가뜨린 그 세력의 뿌리, 바로 검찰 권력인데요. 이제는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개혁의 엔진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엔 진짜로 끝장을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 소식을 국민께 전하겠다는 건데요. 정청래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귀향길 라디오에서 듣게 하겠다고 말했고, 박찬대 의원은 9월까지 검찰청이라는 이름 자체를 역사 속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대적 사명인 거죠. 검찰개혁 사법은 이 거대한 전환의 핵심인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건 단지 제도 개편을 넘어서 권력기관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이 개혁의 예고편이었다면
이번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본편입니다. 검찰개혁의 끝판인 거죠. 중부대 황문규 교수는 이 정도 개혁으로는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긴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생선가시 발라내듯 한두 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릇 자체를 바꾸는 수준인 거죠. 당연히 국힘당은 이를 반대하며 수사권 장악 운운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수사할 칼날이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단호히 맞서고 있는데요.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정적은 수사하고 우리 편은 봐주는 것, 그게 진짜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정치검찰의 민낯은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이 똑똑히 봤는데요.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시킨 검찰, 이재명 대통령을 없는 죄 만들어 끌고 다닌 검찰, 김건희와 윤석열 일당의 범죄에는 눈 감은 검찰, 바로 그 검찰을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는 다시 검찰 독재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혁이야말로 검찰공화국의 마지막 관을 닫는 일인데요. 민주당의 이 선택은 옳고 또 시급합니다. 개혁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민주주의는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될 텐데요. 한 번의 개혁으로 부족하다면 2번, 3번이라도 해야 합니다. 부패 권력의 마지막 보루, 검찰의 권한은 이제 국민 앞에 낱낱이 해체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가는 길을 응원하는데요. 국민의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검찰의 칼이 아닌 국민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거죠.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 합니다. 검찰공화국 해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습니다.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됩니다. 더 뜸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검찰개혁도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속이 다 타기 전에 추석 귀향길에 반드시 좋은 뉴스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고, 이 수사 기소 분리는 행정사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제49조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라는 헌법 49조 정신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혼란스러워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검찰청은 검찰청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검사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검사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검사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서 불안해한다면 국민 여러분, 그것은 안심하십시오. 검사도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직무의 역할과 직무의 배치를 달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권,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수많은 국민적 피해, 억울한 피해, 정치 사찰, 정치 검찰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해야 합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속전속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개혁 과정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협조할 리 없습니다.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라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한 펀치와 강력한 파이터, 근성과 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그래서 통합협치, 안정이라는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 압수수색에 대한 신중한 접근, 이런 것 또한 이번 검찰개혁의 중요한 국민의 인권보호와 자유신장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고 역풍 걱정하고 후폭풍 걱정하고 그것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근심 걱정입니다. 실제 하게 되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고요해질 것이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개혁당 대표, 강력한 인파이터 정청래가 앞장서서 국민 여러분들께 수사권, 기소권, 검찰개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게 얼핏 보면 별개 같지만요. 권력 작동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면 또 연결되는 상당히 민감한 두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의 핵심 설계자였다, 이런 주장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권력 해체 수준의 개혁 추진 계획, 이게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네, 그 보내주신 음성 자료들 중심으로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한쪽은 전직 총리급 인사에 대한 상당히 중대한 혐의 제기고요. 다른 한쪽은 아예 국가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죠. 저희는 일단 자료에 담긴 주장 그리고 그 근거, 이걸 좀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단순 방조가 아니라 내란의 설계자다, 이렇게 지목되는 이유, 자료가 제시하는 근거는 뭔가요? 이게 뭐 내란 2인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네, 자료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바로 12월 3일 밤의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한 후에 한 전 총리가 이렇게 여러 장의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바로 이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문 그리고 관련 지시 명령서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건 받은 사실 없다는 한 전 총리의 기존 해명하고는 완전히 배치된다, 이렇게 자료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이라 정말 구체적인 정황이네요. 혹시 그럼 자료에서는 이 명백해 보이는 어떤 모순점,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 쪽의 다른 해명이나 반박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언급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 자료에서는요, 한 전 총리의 기존 입장을 그냥 거짓 해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CCTV가 바로 그 반증이다, 여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해석의 여지나 반론은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것도 단순 협조가 아니었다, 이런 의혹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 계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있잖아요. 이걸 채우려고 한 전 총리가 직접 나섰다는 거죠. 일부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연락했다, 이런 증언들을 근거로 들면서요. 이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계엄 선포 닷새 뒤에 한동훈하고 공동 담화한 거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시킨 거, 그리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을 비호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았고 지금 출국 금지 상태라고 자료는 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한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도 결국 권력기관의 작동 방식,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도 바로 이 지점을 보는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아주 선명해요. 자료를 보면
9월 추석 전까지 아이디에 검찰청 간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겁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린다. 와, 이거 상당히 급진적으로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핵심은 그겁니다. 수사권하고 기소권, 이걸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죠. 완전히요? 네. 그러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기능, 그리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 이걸 새로 만들고요. 아, 공소청. 네. 그리고 내란이나 부패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죠. 이것도 신설하고 또 전체 수사기관을 이렇게 조율하고 감찰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뭐랄까 전면적인 수술을 하려는 걸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명분은 뭔가요? 자료는 지금 검찰을 고장난 권력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전현직 대표죠. 이런 특정 정치 세력한테는 가혹했는데 윤석열,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는 좀 관대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공화국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에 대한 반박도 뭐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헌법재판소가 이미 수사권하고 소추권 배분은 국회가 정할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검사라는 지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역할이 재배치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요. 네,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뭐 정청래, 박찬대 의원 발언에서도 그런 게 좀 보이고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그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제기 그리고 검찰 개혁 추진 이 두 사안 모두요.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깊은 불신 그리고 그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 공모라는 아주 심각한 고발을 하고 국가 핵심 권력기관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계획이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라온 상황이네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들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시스템과 권력 분립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자료는 결국 검찰 권력의 문제를 현 상황의 어떤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진단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처방을 내놓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진단과 해법의 타당성, 여기에 대한 논쟁은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개혁이 자료의 주장대로 진행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권력 지형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마주하게 될지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